예. 자, 이제 페이지 124페이지 건축법에서의 요약 부분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참 많지만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적용 대상물 딱 나왔네요. 총식 보시면 이렇게 적용 대상 물건들, 또 대상 행위, 대상 지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들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칠판을 또 봐주십시오.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어떤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에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건축법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보시면 첫 번째 적용 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 딱 보시면 이제 당연히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하고 적용을 합니다. 또 건물 말고 이제 지붕이 없는 구조물, 공작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의 종류의 물건들이 지을 수 있는 곳이죠. 대지에 관한 범위도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죠. 행위에서 보시면 건축이니까 건축 관련 행위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건축은 아니지만 대수선도 있다라고 합니다.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라고 부르는데 용도의 바꿈을 바꾼다 해서 용도에 변경되는 사항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이 포함됩니다. 또 세 번째, 지역적인 범위다. 지역적인 범위.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건축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지역들과 이것이 아닌 기타 장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곳은요, 여기 건축물, 또 공작물, 또 건축행위, 대수선, 용도변경 세 가지가 잘 뜹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 나옵니다. 건축물. 그래서 우리 이 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붕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물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바로 건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지붕 또는 미안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몽땅 다시 지우고요. 몽땅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몽땅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합니다. 힘이 쭉 빠지네.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픈지 그렇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건축법 하겠습니다. 건축법도 7문제 나오죠. 7문제인데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함축해서 요약식에 다 담아놨습니다. 요것만 잘 보셔도 7문제 다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은 이제 암기할 것이 좀 많습니다. 암기만 좀 잘 포인트 잡으시면 점수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요, 뒤에 대해서 잘 안 보시는데 암기하시면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더욱더 쉬운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십시오. 자, 건축법의 첫 번째 보시면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파트에서 한 2개가 나옵니다. 시험에. 이 파트는요, 첫 번째 보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이제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각종 어떤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3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항 참 많습니다. 적용되는 범위 보시면 첫 번째 적용되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대상 물건에서 보시면 이제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아닌데 공작물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물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에서 더욱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가 등장합니다. 건축 속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일정이 있습니다. 또 그 있는 건물을 대수선한다. 이것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쓰임새, 용도라 부르는데 용도를 바꾸는 쓰임새 변경, 용도의 변경도 심사를 합니다. 하고요. 또 건축법의 지역적인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또 이것이 아닌 일부 장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용어 정의는 보시면 기본적인 용어가 또 시험에 아주 잘 뜹니다. 지하층을 위시해서 참 많은 사항이 쭉 나옵니다. 또요, 각종 어떤 면적 등 용어들이나 면적과 높이와 층수에 관한 용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특히 면적하시면 뭐 대지의 어떤 면적, 또 건축의 면적, 또 바닥의 면적, 건물의 연면적, 이게 나오면서 이제 용적률, 또 건폐율이라는 요 공식을 한 방식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겠죠. 요 사항이 나오고요. 총칙한 3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물부터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건축물이 절대 아니죠. 건축물 하면 지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붕을 위해서 받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둥으로 받쳐도 이제 건축물이고, 또는 벽으로 받친다 해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 있으면 같이 건축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데 건축부상 건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합니다. 해서 보시면 이거 참 잘 뜨죠. 창고 철문수라고 부릅니다. 두 문자 창고 철문수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건축상의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이 창고가 공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용하는 창고인데 이것이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로 창고로 쓰는 공장 내의 건물들은 건물을 안 본다랍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보시면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쓰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쓰니까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하죠. 도로 위에 원래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선로, 궤도 부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플랫폼, 지붕이 있지만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급탄 급유 창고들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용 시설들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보행 시설들 건물로 보지 않는다. 4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이란 요 법상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또는 가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의 어떤 건물들 건물로 안 본다. 골정품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하천구에서의 숨은 주작실,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창고 철문수면 지붕이 있어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나오는 어떤 그런 식의 패턴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과하십시오. 원칙은요, 1필지 크든 작든요, 여기 2필지에 걸쳐서 한 필지 안에 일부 땅에 별도 건물이 나올 수가 없다. 걸치는 건물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2필지 이상에 걸쳐서 또 필지 안에 일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면 맞고 없다 하면 X,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공작물은 시험에 잘 뜨죠. 공작물. 이걸 보겠다. 공작물. 지붕이 없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을 때는 원래 해당 그 대지의 주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지붕이 없는 것도 너무 크면 미리 신고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신고 대상, 신고를 미리 할 신고 대상 공작물이 따릅니다. 이러한 정도 크기의 공작물은요, 미리 사전에 축조한다라고 신고가 필요하다.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 보시면 전부 다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3년마다 유지관리 실태, 이것을 계속 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신설되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m 높이, 4m 높이, 5m 높이, 6m 높이, 8m 높이, 8m는 또 2개 나옵니다. 2개 나와요. 그래서 2, 4, 5, 6, 8, 8 이렇게 부릅니다. 넘어간다. 초과할 때부터 신고하는 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규모까지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m 보니까요, 옹벽과 담장이 거러하다라고 합니다. 4m 높이까지의 광고 탑판이 또 거러하다라고 합니다. 5m 높이까지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도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m는 좀 많아요. 각종 어떤 장식 탑들, 기념탑들, 각종 어떤 철탑들, 굴뚝들이 거러하다라고 합니다. 8m까지 높이에 국가수소 물탱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수소 물탱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2, 4, 5, 6, 8 해가지고요, 이렇게 옹벽, 담장, 광고탑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뚝들, 국가수소 물탱크입니다.
옹당, 광태, 장기, 철두고. 2, 4, 5, 6, 8. 옹당, 광태, 장기, 철두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각기 요 메타를 넘어갈 때 신고하지 2m까지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요 시험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입니다. 자, 다 넘는인데 어떤 것은요 8m 이하까지 신고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8m까지 범위 안에서의 주차장 시설물 이것은요 다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 4, 5, 6, 8, 8 옹당, 광태, 장기, 철두, 고 주에서 요 메타를 초과할 때 신고를 한다 합니다. 자, 또 혹시나 이 대전의 지하 대피호, 방공호 지하 대피호를 이제 설치할 때에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신고하더라. 이것도 같이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략물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126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이제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시험에 잘 드는 상들이 쭉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건축 관련 대상 행위에서 첫 번째 건축 기능, 건축. 우리가 건축하면 한 가지가 아니죠. 건축할 때 이 속에 보시면 자, 신축이 있다. 그 다음에 정축이 있다. 개축이 있다. 재축이 있다. 이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개, 재이죠. 자, 신축 건물 전부 다 건축물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 대지에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나대지 빈 땅에서 새롭게 건물 지붕 있는 것을 축조하면 전부 다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의 건물을 먼저 짓든 부속 건물을 짓든 먼저 하시면 다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주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부속 건물을 지을 때 이때는요 건물의 정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부속 건물 지을 때 신축이었는데 그 뒤에 주된 건물을 지을 때도 이것도 신축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그 외에 정축, 개축, 재축이는요 다 요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정축은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건물의 높이를 더 올린다. 또 건물의 청수를 더 늘린다. 또 건물의 면적이 커진다. 전부 다 정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자, 개축과 재축은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개축은요, 일부러 고의로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요. 재축은요, 건물이 재해 때문에 멸실이 되었다랍니다. 철거할 때는요, 몽땅 다 전부 다 철거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일부만 철거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철거. 일부 철거로 보는 그것은 보시면, 내외기 보틀에서 내기 보틀 합니다. 내기 보틀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 딱 나오면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털 가운데에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할 때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축조를 한다. 전에 있던 건물과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개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더 크게 지으면 이때는 신축으로 간다. 신축이 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다시 해야 되고요. 자, 멸실입니다. 멸실되어서 이 경우도 다시 또 건물을 축조합니다. 축조해요. 할 때 보시면 역시 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재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축. 역시 커지면 다 신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축은 이것뿐 아니고 또 더 있습니다. 청수도 종전과 같이 맞출 것이고, 규모도 물론이고, 높이도 같이 맞출 것이다. 또 건물의 동수도 같이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요, 이것들이 달라질 때에는요, 변경된 조항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확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전. 요건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요 기존의 건물이 있는 요 대지입니다. 요 대지 안에서요, 대지 안에서 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살짝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옮길 때 보시면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이것이 바로 이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구조가 무엇이냐 보니까 두 문자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지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준다 나가죠. 내력벽입니다. 기둥입니다. 바닥입니다. 보입니다. 지붕 털입니다. 주기단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바닥 가운데에서 건물의 최하층 바닥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 시험은 참 잘 나오는 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이죠. 신정개절입니다. 건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수선. 이제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 또 나옵니다. 왼쪽 밑에 있죠. 대수선. 대수선, 이것도 관련행위에 포함된다.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 이게 딱 나면요, 일단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이 이제 뭔가 크게 어떤 수선한다라는 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입니다. 규모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안 돼요. 규모가 커지면 이제 다 정축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같은 규모 부분에서만 손을 대야 이것이 대수선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커지면 다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미간지구. 요 미간지구란 요 장소 안에서 말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 건물들의 외부 형태를 바꾼다. 합니다. 미간지구는 외부가 참 중요한데 이 외부 형태를 바꿀 때 요 지구 안에서는 심사받는데 그것이 바로 대수선 이렇게 말합니다. 미간지구란 특정 장소 안에서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바로 외부 형태를 바꿀 때 다 대수선 심사를 받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규모 작은 빌라 형태죠. 다 세대주택, 공동주택, 다 가구주택, 단독주택, 요 다세 다가구 빌라 형태인데 요 다세나 다가구 주택은요, 이 가구나 세대 간의 경계벽입니다. 경계벽. 요 벽체를 손댄다, 정설한다, 또 해체한다, 수선 변경 일체하다 보시면 대수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커지면 항상 정축이 됩니다. 커지면 정축, 커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각종 어떤 구조입니다. 각종 어떤 구조를요, 정설과 해체를 합니다. 또 이것들 수선과 변경할 때 대수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커지면 항상 정축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내외기 보틀 방개, 내외기 보틀 방개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설명하면 참 편합니다. 내력벽입니다. 벽입니다. 외벽 마감재료입니다. 마감재료. 또 뭐 기둥. 또 보입니다.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방화벽이나 방화바닥. 또 건물 내부의 계단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이것들요. 정설과 해체는요. 하기만 하면 전부 다 규모가 안 커지면 다 대수됩니다. 커지면 정축, 안 커지면 다 대수됩니다. 그런데 수선과 변경은요, 각기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딱 보니까요, 내력벽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일 때, 또 외벽 마감재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일 때 말합니다. 기둥은요, 3개입니다. 보도 3개입니다. 3개. 지붕털도 3개입니다. 3개. 방화벽과 계단은 손만 대기만 하면 다 대수선된다. 그래서 규모 안 커지면서 요 정도로 수선 변경하면 다 대수선에 잡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커지면 다 정축, 안 커지는 가운데서 이러한 행위들 다 대수선 심사를 받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수선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른편갑니다. 이제 건물의 용도의 변경입니다. 용도의 변경 보십니다. 일단 건물의 용도 분류는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시설금 분류의 용도 변경이 참 시험에 잘 뜨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에 관한 변경은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또 쟁점 포인트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바꿀 때도 심사가 필요하다가 나옵니다. 용도의 변경. 건물의 용도 참 많죠. 29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상의 변경들 다 심사하기가 참 힘드니까요. 용도 변경할 때 이걸 잘 심사하기 위해서 어차피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용도 가운데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따로 분류해서 묶어 놓은 용어가 뭐냐? 바로 시설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군. 위험하면요, 사람들이 다칠 점이 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 하니까 자동차 출입이 많다. 가장 위험하다. 차가 나옵니다.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등 시설군이 또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발전소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화집회에 다수가 운집합니다. 위험합니다. 영업 무엇을 판매할 때도 아주 위험하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복지, 의료도 아동군도 다소 위험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일종 이용도 다소 위험하다. 주택과 기타 업무실들은 위험이 별로 없다랍니다. 기타 그밖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뭐냐니까 동식물 관련들은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형 교건주기, 자산 전문형 교건주기가 건물의 위험성의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겠죠. 위험이 큽니다.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이 가장 위험하게 본다.
참 많습니다. 많아요. 자, 산업등 보시면요. 대표자가 뭐냐?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일단 창고에 먼저 쌓아둡니다. 창고 시설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지방에 옮길 때 운송한다 해서 운수시설도 위험하게 본다 봅니다. 또 보시면요. 이것 말고도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 나와. 산업 폐기물, 각종 어떤 저기 보시면 위험물, 어떻게 뭡니까? 각종 어떤 위험물도 처리해야 된다. 위험물도 처리를 다 해야 된다. 겁니다. 또 공장에서 보시면 자원순환, 폐기물도 안 버립니다. 한번 순환시킨다 해서 자원순환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이 있는 곳에 장례시설 넣으면요. 아주 위험이 또 작아진다. 같은 위험, 공장 안에 장례시설이 있으면 별로 딴 곳에 가면 다 반응이 안 좋은데 이쪽은요. 공장지대 안에 식당을 넣으면 별로 반응이 나쁜 반응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또 묘지는 싼 땅이라 해서 공장군에 같이 묶어서 여기에 포함 시켜 놓았습니다. 같은 위험에 있는 용도입니다.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자원순환, 장례식장, 묘지입니다. 자, 전기통신 발전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집회 보시면요. 문화집회 여기 보시면 다시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군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음주문화로 본다 합니다. 또 종교시설 집회하러 모인다. 종교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실도 문화집회군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문이 중앙이죠. 영업, 판매한다 해서 대표적인 판매시설군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자, 숙박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운동시설 여기에 포함된다. 운수, 여기, 운동은 여기입니다.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군들 다 이게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 다 포함됩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 필요하다, 2종은 편리하다 이거죠. 예. 주거 업무입니다. 주거 업무 보시면 주택들 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군들, 또 군산화 교정들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지네요. 위험성 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업무시설로서는 원룸텔을 숙박 모텔로 바꾼다 합니다.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이 커지면요, 용도 변경 허가 받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운수로서든 요 건물을 운동으로 바꾼다 합니다. 바꾸면 위험이 작아집니다. 작아진다. 위험이 작아지면 용도 변경 신고하고 하세요. 이렇게 또 말하고요. 같은 위험군 안에서 건물 종류끼리 이렇게 바꿀 때는요, 보시면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 대장 변경입니다. 변경. 1종 이종은 아주 많은 변경한다 해서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같은 여기 단독 보시면 안에 또 단독과 다중 등 있죠. 다다공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 안에서 건물 상호간에 변경한 용도는 아니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집니다. 허가 대상. 커지는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500 이상 이렇게 바뀔 때는 건축사 설계서 첨부해서 설계하고 하세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또 허가 대상은 또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끝나고 사용 승인 검사도 받으세요.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신설도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전문령, 교건, 주기 올라가면 허가, 빠지면 신고, 옆으로는 대장 명령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지역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지역적인 범위. 이거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범위가 또 나오네요. 해서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범위. 자, 요건 또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 건축물이 많이 있어. 건축물이 많이 있다.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은요, 이 건축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모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많은 곳이 보시면 토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입니다. 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농촌 마을 중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앞으로 건물이 많아지는 사업을 할 것이니까 미리 다 하고요. 또 행정구역이 그 지역이 동이나 업 단위 지역은 건물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주로 평가를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동업 소속의 섬일 때는요, 섬의 인구가 보시면 500명 이상 살 때 건물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넷 중에 하나 딱 걸리면 건축법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도 아닌 지역이다. 어떻겠습니까?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이면서 또 동시에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곳으로서 또 동시에 동도 읍도 아닌 면 단위 소재 지역일 때입니다. 이때는요, 시골 농촌, 깡촌 말합니다. 깡촌. 이쪽은요, 건축법이 일부
일부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 일부 조항이 뭐냐? 라고 또 보니까요. 또 두 문자가 나옵니다. 두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대도건대방 조항만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도로를요, 지정 등 할 때 절차 적용하지 않는다. 또 건축선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 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방화지구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랍니다. 이것 말고는요 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기타 특례 있죠. 요건 첫 번째 큰 박스는 딱 지우시고 넘어가십시오. 지금 안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스입니다. 자, 우리 권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재건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정부는요, 리모델링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요,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특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요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떠한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는데, 신축을 합니다. 신축하는 건물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신축합니다. 신축을 딱 하는데요. 요 신축하는 설계를 딱 보니까, 장차입니다. 장차. 앞으로 장차.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가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진다고 하면요. 신청을 하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 이제 용의입니다. 용의를 처음부터요. 보시면 1.2배 120%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신축 설계에서 들어오면 혜택을요. 용적과 높이는 처음부터 120%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십시오. 자, 한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나오죠. 용어에 대한 정의.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